자, 안녕하세요. 주식인의 하창모입니다. 네, 신은식입니다. 아, 대표 혹시 미국 주식 10% 오르는 거 본 적 있어요? 어저께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근래 처음 봤죠? 에, 어제 우리나라도 저희 어제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우리나라 장이 그죠? 많이 만기 괜찮죠? 효과가 좀 겹쳤었나요? 그죠? 그 미국이 또 밤에 또 4% 빠졌는데 네. 뭐 그냥 뭐 들이밀어야죠 이제. 홀딩. 바닥 홀딩. 바닥 찍었습니까? 바닥이 진바닥이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되는데 네. 기술적 반등은 아직 조금 더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 반등은 남아 있다. 네, 상승폭이 아직 좀 더 올라갈 폭이 좀 남아 있다고 보여져요. 그럼 바닥 찍었다는 이야기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찍었다라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추가 상승 여력이 좀 남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죠. 밤에 또 트럼프가 관세 중국 올렸잖아요. 145%로. 네, 중국 네, 올렸죠.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아니 무슨 숫자 노름하는 것도 아니고, 네. 팔벌레 뛰기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까불면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한 200% 될 것 같은데 묶고 더블로 가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아침에는 또 아침 속보 하나 보니까 네. 또 중국과 협상할 의지가 있다. 항상 뭐 지금 보면 뭐 네. 이후에도 뭐 25%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이유는 네. 연기하기로 했죠. 그것도 보면 내용을 보면 네. 이제 어저께까지 내용을 보면 그것도 협의하겠다. 그러니까 25%는 하긴 하는데 네. 협의의 그런 내용들을 다 여지를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15일이니까 다음 주부터 EU가 미국으로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하는 거. 네네네. 그거 맞아요. 일단 연기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렇게 봤는데 보류. 유해 철강 자동차. 네. 자동차 관세는 어저께는 유지하기로 돼 있네요. 유지요? 네네네. 오늘 아침에 지금 프리마켓에서 보니까 조선만 제일 강해요. 네, 조선이요? 네. 네, 조선주 강하죠. 그 저거 재건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조선 재건 관련해서 행정명령 서명 뭐 네, 요것 어제 때문에 서명했고 같은 내용이죠. 계속 아침부터 기사 나오는 거. 그죠, 똑같은 내용이죠. 조선 구매하겠다. 네, 지금 프리마켓 이제 요새 약간 프리마켓 거래량이 좀 많다 보니까 어제 하이닉스가 프리마켓이 아니죠. 정확히는 NXT죠. 네, 예, 그 상한가까지 갔었잖아요. 네. 지금 아침에도 조선이 좀 들어오긴 하네요. 오늘 1,800명, 900명 들어오셨네. 아, 조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동접자가 1,900명. 네,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왔네. 이제 들어오겠죠. 이 궁금하니까. 시간대? 네, 아마 장이 하도 요란을 많이 피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장 신 대표님 턱선이 많이 슬림해지셨네요. 특선. 네. 지금 그 뭐 우리가 뭐 외모 따질 때가 아닌데 지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위고비 맞아서 그래요. 아주 헬스케지신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만 맞아야죠. 아, 더 빠지니까. 그러면은 미국 증시 분석을 한번 가볼까요? 네, 미국 시장을 좀 잠깐 좀 보게 되면요. 아직 이제 90일 정도 이제 관세 유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90일 이후에는 지금 이런 사태들이 다시 한번 악재가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가 자체는 좀 기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죠? 우리가 4월 9일 날 나스닥이 엄청나게 상승했긴 하지만 아직 18,000포인트까지는 상방 흐름이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오늘 밤에도 올라갈 수 있고요. 오늘 만약에 밤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네. 단기적으로 18,0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18,000까지는 확인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비중을 축소할지 여부,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변동성이 크지만은 제 차트를 잠깐 보면 나스닥이 네. 그 어제 장중에 확 빠졌었잖아요. 마이너스 네, 한 7% 빠졌었는데 거기에 한 중간 값을 16,500선을 찍고 올렸네. 그죠, 예. 5일선 5일선 찍고 올렸어요. 예. 물론 뭐 워낙 변동이 볼이 크니까 뭐 이걸 의미가 있다 없다 볼 수도 없는데 어쨌든 간에 16,000선을 지켜줬고 네.
예, 전날 10% 상승폭의 절반 이상을 지켜줬으니까 네. 어제까지는 이게 사실 아시겠지만은 미국이 이게 사람이 매매하는 게 아니죠. 그죠? 알고리즘이죠. 네, 네. 오늘 아침에 내용을 보니까 지난주 미국에서 해치 레버리지 펀드가 대규모 청산됐다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목요일 금요일 날. 그러니까 지금 미국도 보게 되면 거의 뭐 네이티브 매매보다는 지금 화면 잡혀 있는데 저는 사실 어제는 이제 뭐 많이 올랐으니까 뭐 빠져도 상관없다 생각했는데 딱 장중에 7% 빠졌다가 나스닥이 네. 마이너스 한 4% 정도. 그러니까 주가 기준을 놓고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날 쇼크의 시가를 지지했으니까 일단 미국 증시가 단기적으로 15,000에 대한 저점은 형성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저도 S&P도 보면 딱 그 자리거든요. 예, 중간 정도의 마이너스 6%. 이게 마이너스 6%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전날 10%가 올랐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일단은 90일 이후에 또 이 관세에 대한 악재가 또 부각이 되기 때문에 90일 유예한 거니까. 그죠. 음. 근데 그때 또 협상이 뭐 잘 된다 뭐 이렇게 보기는 힘들어요. 그죠? 그거는 근데 보통 유예란 말은 사실 사실상의 양보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그때 가서 뭐 어떻게 이제 중국과 네. 미국이 관세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관세가 지금 더 높아진다. 뭐 200%는 높아지고 뭐 중국도 관세를 더 높이겠다.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또 심각해지죠. 좋습니다. 지금 잠깐 뭐 요즘에 이제 프리마켓 움직임이 좋으니까 프리마켓 잠깐만 보고 미국 증시 조금 더 보겠습니다. 지금 아침에가 보니까 글자 조금 키워드릴까요? 예, 조금 더 키워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선주가 제일 세요. 조선주가 해인대중공업이 한 3% 정도. 예, 이제 꽤 이제 그 NXT도 거래량은 좀 많더라고요. 네,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표님 혹시 차트 어디 거 보세요? 저는 키움증권 보고 있습니다. 키움 거요? 네, 이게 KRX 차트로 보면 이렇게 생기는데 네. NXG 차트로 보면 차트가 이상해지거든요. 아 이상이시구나.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제 NXT 차트에서의 하이닉스 차트고 상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존 KRX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음, 그럼 저는 아직까지는 그냥 장중에는 KRX 차트는 KRX 기준으로 봐요. 이게 왜냐하면 NXT 차트를 보면 이게 왜곡되는 게 좀 없잖아요. 있어서 그죠. 왜곡이 좀 심하죠, 심하죠. 이거는. 네, 심해요. 네, 그래서 물론 뭐 아직까지 뭐 정답은 아니겠지만 혹시나 차트 분석하고 오시는 분들은 어지간해서는 지금 동시효과는 이제 NXT 그러니까 거래량을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모이는데 차트 보실 때는 그냥 기존 KRX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나. 네, 그렇게 봅니다. 아침에 조선 들어오고 어제 종가 고가였잖아요. 네, 주가 고가죠. 네, 오늘은 그러니까 아침에 보니까 야간 선물은 한 7포인트 정도? 예, 미국 하락폭만 반영하면 그 정도 나오는데 뭐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침 출발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네요. 5.9 정도면 이제 우리가 뭐 한 20포인트 선물을 보다 보니까 둔감해졌죠. 이제 악재는 좀 그렇죠. 둔감해지고 뭐 크게 뭐 오늘 지금 보면 제가 동시효과 프리마켓 시장 보면 네, 평균 한 주식들이 한 2% 정도 하락 출발 예상이라서 미국 나스닥이나 다우의 하락 대비해서 크게 하락할 것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볼이 좁아지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게 좁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악재에 대한 내성이 좀 생기고 있다 이렇게 그 보도 돼. 이야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에휴 뭐 어제 뭐 10% 올랐는데 오늘 몇 퍼센트 정도야가 별거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악재 폭이 그죠. 10% 움직이다가 7%에서 5% 움직이게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변동성 자체가 조금 줄어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준비한 건 미국장 보면서 바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슬라이드 쇼가 안 나오네. 글자 깨지는구나. 그냥 잡아주시면 자꾸 바꿔요. 근데 이건 별 의미 없죠. 어느 거요? 이거 지금 보는 거. 어차피 어제는 뭐 다 초록색이었잖아요. 네. 어제 밤새 미국에서는 다시 이제 큰 거 위주로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애플이 좀 제일 많이 빠지네요. 그래도. 애플도 근데 전날 네. 거의 뭐 10% 이상 올랐었어요.
그것도 신기해요. 그냥 네. 관세가 저렇게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90% 이상이 알고리즘 트레이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고 파는 게 아니라 로직에서 움직이니까 뭐 사실 뭐 이상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고 테슬라도 지금 보면 이제 7% 빠졌는데 거의 지금 내용이 보니까 이제 도제에서 내려올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도시에서 내려와서 이제 복귀할 거예요. 그러면 테슬라. 테슬라 주가에는 그죠, 좋죠. 이 테슬라 이제 앨런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네. 이제 우리 올해 주식 팔지 말아라. 음, 올해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 5,000대 생산하겠다 얘기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유럽 아니 6월달에 그 로봇 택시가 이제 출시가 되죠. 근데 시장이 안정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두 가지 부분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앨런 머스크가 했던 얘기가 이제 이 관세에 대한 비판을 했죠. 네, 관세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래서 뭐 시장 안정화되면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지금 한 250달러 정도 하죠. 네, 저번에 한 이틀 전에 22% 밀려서 저게 그때 써야 되는데 네. 조금 아쉽긴 해요. 아 그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호재가 뭐가 있냐면 이제 유럽에서 FSD가 이제 승인을 받을 것 같거든요. 네. 규제가 까다로운데 아마 이제 덴마크 쪽이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풀리냐면 유럽에서 만약에 FSD가 풀리면 한국에서도 이제 FSD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최근에 현대차가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었는데 기존의 카메라 방식의 자율주행을 좀 내려놓고 네. 아니죠 라이다를 라이다요. 내려놓고 네. 물론 포티투닷의 내용도 있긴 있었는데 거의 라이다 쪽으로 아니 카메라 쪽으로 가는 그림으로 그죠. 이제 뭐 엔드 투 엔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라이다는 이제 새로운 도로나 뭐 정밀 HD 맵을 통해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가야 되겠죠. 그리고 현대차가 이제 투자한 모셔널이라고 자율주행 회사가 있거든요. 네. 그쪽으로 아마 2조 원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도 음, 큰 성과가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신다고? 저희가 조금 더 크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물가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CPI가 물론 이제 아직까지 이게 반영이 별로 안 되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YY MOM 기준으로 한 뭐 헤드라인 0.1% 감소. 그다음에 헤드라인 2.4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 아마 유가 많이 내려서 그러겠죠. 그렇죠. 유가가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뭐 배럴당 7달러도 안 하니까 헤드라인 CPI가 2.4 이거 5년 내 최저치고요. 그다음에 코어 CPI도 뭐 월간 기준으로 0.1. 그다음에 코어 CPI YY 기준 2.8. 그래서 미국은 사실 요거 다음에 이제 오늘 밤에 발표될 것또 관세가 발효는 안 됐는데 사실 PPI가 중요하죠. PPI도 넘어가는데 미국의 물가 지표 흐름 자체는 실제적으로 5년 내 최저치로 톡 떨어져 있습니다. 톡 떨어져 있어서 뭐 파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시장에서 가장 염려했던 게 관세로 인해서 미국의 물가 지표가 또 올라가지고 그죠. 그래서 오히려 금리를 인하하는 게 부담스럽지 않나.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현재고 이제 네. 5월 달 돼서 관세가 발효되는 이제 4월 CPI를 봐야 되겠죠. 5월 달에 이제 4월 CPI 발표를 하거나 뭐 아무래도 근데 뭐 90일 또 연기가 됐으니까 또 뭐 한 3개월 이후에 좀 봐야 될 수도 있고. 근데 네. 그 90일 연기는 상호 관세 연기고 네. 만약에 미국에서 뭐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중국산 뭐 기초 저가 네. 상품 같은 경우는 부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될 거예요, 아마. 그럼 그거는 CPI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죠. 미치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5월 달에 발표되는 CPI나 PPI가 향후에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럼 5월 7일 정도 예정된 네, FOMC 회의에서 네, 4월에는 없죠 회의가. 네, 그렇죠. 다음 주 예정된 FOMC 회의에서 한번 봐야겠네. 네, 그래서 지금 뭐 경제 지표 좋게 나오는 거는 사실 지수에 이제 관세 반영이 안 돼서. 그죠. 뭐 크게 뭐 나쁘게 나오는 것보단 좋은데 시장을 뭐 이끌 만한 이렇게 엄청난 호재로 작용하기는 좀 힘들죠. 좋습니다. 다른 거 섹터는 이제 없고 바로 이제 시장 지금 섹터를 고르기가 좀 어려워서 제가 사실
조선을 할까 하다가 굳이 네. 뭐 지금 거기까지 가서 아침에 어차피 떠나 요새 좀 강했던 거잖아요. 그죠. 네. 프리마켓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닉스는 어저께 참 많이 밀리더라고요. 네. 하이닉스 좀 많이 밀렸죠. 아니 많이 밀렸다기보다는 별로 네. 못 치고 가요. 그래도 좀 되게 저는 하이닉스가 10몇 프로 올라가는 거를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도. 저는 이게 이제 어제 이야. 어제 약간 단기적으로는 팔아야 된다 봤었는데 종가가 8%로 끝났구나. 뭐 어제 뭐 10%안 오른 종목이 없잖아요. 그죠. 어제 전력도 되게 좋았었고 아침에는 지금 거의 세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봤을 때 그럴 것 같아요. 어저께는 이제 미국 나스닥이 12% 급등하면서 모든 업종이 상승을 했다라고 네. 보여지면 오늘은 이제는 이 업종 내에서 향후에 수남매 테마나 주도주가 변경되는 업종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런 업종들만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아침에 지금 조선이 제일 뜨긴 뜨는데 네. 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하나오션도 그렇고 또 아마 HJ 현대중공업 네, 현대적기가 제일 강해요. HJ죠. HD 현대중공업. 아니 그것도 있고 저 HJ중공업 옛날에 그 아. 한진 네네네. 요게 이제 개별주니까 요게 한 지금 6%. 그다음에 HD 현대중공업이 4%네요. 네, 그 정도 올라가네요. 따라 혹시 조선주 전략 어떻게 세우세요, 대표님은? 조선주들은 저는 좀 끌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라기보다는 한 단기 스윙 쪽으로 한 4, 5일 정도? 끌고 가는 거? 네, 4, 5일 정도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조선도 조선이고 저도 뭐 사실 지금 뭐 달라붙고 안 붙고는 차후의 문제고 조금 더 보유 영역으로 좀 보이고 최근 어저께 그 알래스카 관련해 가지고 이제 피해주 말고 수혜주 규제를 보면 넥스트리 같은 종목들이 되게 좋았잖아요. 네네네. 또 이번에 또 온다 그러더라고요. 네, 아마 그죠. 일정에 보니까 네, 13일 날 또 올 거예요. 그죠. 네, 4월 13일. 그러면 이 알래스카 관련해 가지고 LNG 관련해 가지고 지금 워낙 트럼프도 이걸 강화하니까 네. 뭐 넥스트리나 뭐 세아나 이런 기업들은 저는 사실 조금 추가적으로 추격하기에는 부담스럽다 생각하는데.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이제 일정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네. 오늘이나 월요일 날 상승할 때 좀 정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정리하는 게 어차피 재료 노출되면 뭐 그 초보 투자자들은 야 이제 뭐 알래스카 온다 해서 들어가겠지만 고수들은 미리 이미 다 사놔서 네. 그죠? 뭐 한 20% 이상 수익이기 때문에 그 뉴스가 나오면 차익 실현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지난주에 에코프로 머티 말씀하셨죠. 머티 말한 거 같아요. 어제 그 머티 이런 것도 15% 정도 올랐잖아요. 네, 머티. 네, 어제 올랐죠. 그 뭐 엔캠도 많이 올랐고. 네. 2차 전지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2차 전지는 죽기 살기로 좀 밀고 있고 전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더 추면 어떡해요? 2차 전지가 빵꾸 나서 불이 나도 네. 꼬예요. 네. 2차 전지는 빵꾸나 고다. 네. 2차 전지가 터져도 꼽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에코프로 삼형제 중에서 에코프로가 이제 대차장고가 제일 많잖아요. 3월 25일 기준으로 1,680만 주 정도 되고 전체 주식 비중의 14.4%인데 네. 주가가 좀 올라가면 대차장고가 줄어들겠죠. 쇼커버링 물량이 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렇게 주가 반등이 나올 적에는 대차장고가 높은 주식들이 쇼커버링 물량에 따라서 유리해요. 근데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는데 어저께 보니까 에코프로 대차장고요? 네, 에코프로 대차장고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저께 장중에 지금 확인은 못했지만 네. 어제도 용의 심작으로 18만 8천 주를 공매도를 쳤네요. 그래요? 예. 정신이 나갔네. 한번 올라가봐야 죽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오히려 이렇게 대차장고가 많으면 주가가 오히려 반등 나올 때 쇼커버링 물량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는 그냥 꼬웁니다. 아직은 상방이 더 많이 남아 있다.
아침에 출발 분위기는 거의 지금 동시효과 이제 10분 남았는데 이제부터 이제 KLX 들어오는데 이 정도면은 선물이 한 7포인트 정도, 6이면은 7, 한 40포인트 정도는 약세 출발이 조금 예상되겠네요. 뭐 40 빠져도 400이니까. 근데 어제 시가 출발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오늘 개파락해서 출발하는데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그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건데 오늘 오히려 개파락해서 출발하면 저점에서 어저께 비싸게 사신 분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현금이 많아서 못 사신 분들 그런 사람들 오히려 사야죠. 그러면은 투표 한번 할까요? 네. 오늘 장 지수 기준으로 양봉이다 1번, 음봉이다 2번. 그러니까 양- 지금 우리 네. 뉘앙스가 네. 오늘 아침에 좀 빠지면 네. 빠져도 시장 관점에서는 땡긴다. 네. 그런 거니까 주가 아침에 이제 뭐 사실 이게 별 의미는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시장 자체가 1번 양봉, 2번 음봉. 확률적으로 양봉이 유리하죠. 이게 깨바람이 크면. 그죠. 개파락 양봉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랑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 시가가 2,400선 정도에 출발해도 이제 밑에 5일선을 타고 있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난 언제죠? 4월 9일 날 이런 저점은 오늘은 이탈할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종목별로 지금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그 제자리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네. 그냥 저기 개파락해서 오늘 선물이 만약에 저점에 내려오면 주식을 좀 못 샀던 주식들을 좀 사시는 것도 좋아요. 그 못 샀던 주식들 좀 찍어주세요. 2차 전지, 아이 차트 좀 보면서 예. 2차 전지. 그래도 잠깐만요. 오늘 그 바이오 관련주 ST 큐브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갑자기 2차 전지 이야기 하다고요. 바이오로는 이 2차 전지는 이 유출이 되면 안 돼서. 정보 유출 때문에 네. STQ 뭐요? 네. 뭐 ST 큐브 보면 뭐 주가 뭐 이거 코만 아니야 이거? 코만 아니구나. 아니 지금 누워 있어요. 2번 상태. 아직은 코마까지는 아니고. 네. 이제 2번에서 이제 퇴원할 거냐 말 거냐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거를 진짜 말씀 단기 종목인데 괜찮아요? 네. 단기적으로 하는 거라서. 네. 그 AACR 관련 주에서 좀 가장 상승하지 못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AACR이 이달 말에 있죠. 네. 25일 날에 있을 겁니다. 네네. 그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쫙 봤는데 참여 기업들 중에서 얘만 좀 못 올라가고 다른 애들은 다 추세가 좀 양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으로 좀 보여져요. 네. 혹시 그 투표 결과 나왔습니까, PD님? 한번 올려주시죠. 예. 오늘 지수 기준 제가 양봉입니까, 음봉입니까 한번 여쭤봤는데 양봉이다가 63, 음봉이다가 36. 사실 이게 이제 양봉이다라는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 증시가 많이 빠지고 뭐 지금 나스닥 선물이 약간 불안한 거 없잖아 있긴 있어요. 근데 뭐 0.4 정도면은 별거 아니고. 네, 아마 별거 아니죠. 어제 많이 올랐고 또 이제 125%에서 145 올려봤자 협상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제 급등에 따른 어떤 약세 그런 걸 좀 보는 것 같군요. 엔화가 지금 엄청 강세입니까? 그래요? 그리고 또 좀 지금 조금 긍정적인 거는 환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환율은 예. 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1,500원 이상 가면 고점이고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환율은 어차피 주가 반대로 움직이니까. 어제 밤에 보니까 미국 네. 증시가 변동해가지고 네.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지금 엔화가 좀 강세긴 한데 어제 들은 이야기인데 쭉 빠졌네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 나라가 1위가 일본이고 미국을 빼고 그다음 2위가 중국인데 어제 이야기 나온 이야기는 일본이 오히려 미국 국채를 팔았다는 썰이 좀 많더라고요. 왜 그랬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캐리 청산 이야기 나오고 그런 게 좀 많은데 그 최근에 국채 수익률 투매가 엄청 심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 쪽에서 실제적으로 중국은 때리질 않았고 그게 뭐 채권에 돈이 적혀 있는 게 아니니까 일본 쪽에서 미국 국채 때렸다 그런 말이 나오면서 이제 국채 수익률이 난리가 나면서 장이 폭락했던 건데 그러면서 또 일본은 잽싸게 다시 미국을 간대요. 그
이시바 시게루. 어쨌든 엔화 강세는 조금 신경 쓰이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은 좀 지금 차트 보면 네. 지금 급락했어요. 오히려 그죠? 그 이제 급락했고. 달러가 똥값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안정화되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1,420원 밑으로 좀 내려와야 이제 안정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차손 발생이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내 주식을 좀 매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일본이 관세 이야기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미국산 LNG 구매하고 자동차 투자 발표하고 막걸리 했었다가 트럼프 네네. 관세 25% 이상 부과하니까 설마 삐져가지고 국채 때린 건 아니겠죠? 일본 애들은 그러지는 않죠, 애들이. 모르겠어요. 삐져갖고 삐진 거는 저기인데 아닙니다. 일본은 그렇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애들이. 예, 어쨌든 간에 환율이 조금 신경 쓰이는 건 사실입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고요. 동시호가 이제 조금 동시호가가 아니죠, 바로 NXT니까 종목 좀 봐주시죠, 대표님. 지금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만요. 다 2% 정도. 하이닉스가 호가 장난이 너무 심하네요. 근데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저께 나스닥이 4% 빠졌어요. 근데 네. 오늘 선물이 마이너스 1.65에서 시작해서 미국 하락폭의 절반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자, 동시호가 좀 보면 지금 보면 교육주가 좀 움직이네요. 교육주. 뭐 테마주. 정태주 개념인가요? 네, 교육주 움직이고 그다음에 인버스 조금 움직이고 당연히 이제 빠지니까. 장투사들 어제 민주당에서 국부펀드 조성하면서 좀 움직였었죠. 시간에 다 상가 갔었거든요. TS 인베스트먼트하고 DSC, 나우 아이비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솔트룩스도 조금 강세네요. 네, 창투사주도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하락하는 애들은 두산바켓, 첨보, SK하이닉스. SK하이닉스하고 머티는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밀리긴 하는데 뭐 눌림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은 2차 전지주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이 조금 조정입니다. 네. 근데 어차피 뭐 아침에 한 3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별로 5.6이면은 한 40포인트 정도가 나오는데 네. 그 정도면 그래서 일단은 오늘 시가에서는 2차 전지가 하락할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주 하락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조선주는 좀 양호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좀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좀 빠질 것 같아요. 조금 3% 정도? 네, 3% 2% 정도. 그래서 오늘 대체적으로 그냥 마음 비우시고 한 갭이 마이너스 3% 정도 하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 하고 뭐 어쨌든 간에 아침에 나온 속보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또 중국과의 협상 가능성을 언급을 한 것도 있고 네. 어제 우리가 많이 오른 것도 있고 종목별로 한 2, 3% 정도 수준의 약세는 충분히 미국이 4%나 빠진 거니까 그새 또 뭐 주문 내세요? 주문 내는 게 아니고 딱 스마트폰을 네. 저기 놓쳤어요. 문자는 이미 나갔어요. 나갔습니까? 네. 뭐 사요? 사는 게 아니고 이제 보유 목표가. 목표가 수죠? 저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목표가. 좀 높게 제시했습니까? 네, 아직 멀었죠. 저는 이제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좀 보여지고. 자, 그러면 이제 출발 한 10초, 한 30초 정도 10초 땡 시작하네요. 선물부터 보겠습니다. 선물은 5.7포인트 정도. 예. 뭐 선물은 아침부터 외국인들이 5,400개 정도 매도인데 어저께 이제 2만 개 정도 들어왔다가 청산된 게 있는데 선물 호가는 현재가는 나쁘진 않네요. 예, 매수 잔량 2,400개 정도고요. 종목 한번 보도록 할까요? 조금 더 키워드릴까요 화면을? 여러분 화면 보시는데 눈 아플 것 같은데 됐다 큰 거 키워드릴게.
삼성 하이닉스가 좀 많이 빠지네요. 3% 정도. 네, 하이닉스 좀 빠지고 엔솔도 어제 동시효과 때 35만 원대까지 땡겼었는데 대부분 이제 어제 출발 정도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조금 못 가는 거죠. 네, 자동차 못 가고 지금 보면 이제 조선 관련주 현대힘스 뭐 얘가 좀 급등하네요. 개별주들. 네, 조선 관련해서 이제 개별주 섹터들. HD 현대중공업도 아침에 한 3% 떴고 하나오션도 한 2% 떴고 잔잔바리로 뜨니까 따라 붙지도 못하겠고. 이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을 사더라도 네. 이 선물이 이렇게 저점이 왔을 때 올라치고 갈 때 사면 안 되고 눌릴 때 사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다 2, 3% 정도는 빠지는 것 같습니다. 네, 평균 그냥 3%고 내 주식이 뭐 4, 5% 빠진다 그러면 걔는 시장 대비해서 좀 많이 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방산도 트럼프가 그 이제 미국산 무기 판매에 대해서 조금 규제를 완화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실제로 방위비 분담 올리면서 미국산 무기 사라고 협박하는 거죠. 그죠. 지금 해외 무기 판매 완화 행정 서명 좀 네. 했죠. 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나 보잉들 얘네들 이제 수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좀 있다. 뭐 그럼 그렇게 걔들이 수출이 확대되면 우리나라 K 방사는 조금 그죠. 쭈그러들 수 있죠. 야, 오늘 지금 보니까 지금 종목들이 빠르게 지금 양봉이네. 네, 낙폭을 이게 아침에 축소. 출발 자체가 딱 어제 시가 출발 자리거든요. 아직까지 조금 섣부르긴 한데 딱 어제 시가 자리라서 별로 오늘도 저는 항상 금요일 또 안 좋았었는데 많이 오르겠습니까만은 오늘은 그렇게 현재 분위기는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지금 전원 일단은 지금 업종 내에서는 이제 뭐 정치 테마주들은 이제 꺾일 것 같고. 왜요? 어, 뭐 다음 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뭐 다 지금 뭐 출마한다고 난리고 걔는 뭐예요? 아니요 그걸 오타예요. B 그 다음 주에 아마 다음 주인가 5월 초 3일까지인가 그 결정 나잖아요. 네. 인맥은 이제 그렇고 정책은 계속 가는데 정책주들은 가는데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많이 올랐던 거, 뭐 이재명 관련주에서 뭐 코나이나 네. 오리엔트 전공 같은 애들은 이제 게시판에 누가 썼네요. 강아지, 성아지. 그 지금 보니까 이 솔트룩스나 최근에 이런 애들 이쪽 다 정태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맞아요. 알고 맞아요. 지금 솔트룩스가 최근에 보면 야 이게 참 2만 원짜리가 벌써 글쎄 50% 올랐어요. 그 다음에 이스트소프트도 이 정태주죠. 그죠. 테마. 네네. 그 저기 이제 경선 확정되면 네.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거는 뭐 올라가 있긴 할 건데 이재명 관련주는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지금은 단기적으로 제가 봤을 적에는 들어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이제 저출산이나 이런 뭐 SMG, 쌈지나 이런 저출산들은 꼭 그 민주당의 정책만은 아니잖아요. 그런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정책이 겹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좋죠.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특정 뭐 인맥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재명 관련 인맥주, 학연, 지연 관련주들은 네. 너무 많이 올라와서 조금 쉬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관련 섹터들은 이제 경선에서 아직 후보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좀 올라갈 수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하고 정책이 겹치는 그런 그 저출산 관련주 그런 애들 저출산 뭐 고용 그런 것들은 계속 좀 올라갈 수 있겠죠. 예, 장 개장하고 지금 5분 정도가 지났는데 오른쪽에 화면 보시면 이제 코스닥이 오른쪽이고 한데 바르게 일단 현재 분위기는 아주 코스피는 조금 더딘데요. 예, 코스닥 쪽은 지금 상당히 빠르게 반등을 했습니다. 이거 배터리 오르는 게 아니라 바이오 오르는 것 같은데 코스닥 지수요? 바이오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바이오죠. 알테오젠 좀 네. 잡혀 있고 바이오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거 요새 좀 리가캠도 다시 10만 원대로 들어왔더라고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 좀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엊그저께나 이렇게 종가에 확 밀어갖고 사람들이 이제 술 드시고 담배 피시고 막 그러셨는데 장중에요? 아니 그 채팅창에서 이제 저도 담배 한잔 했습니다. 담배 피우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고 이제 그냥 무조건 돌격고예요. 예. 맞으면 고. 예. 제가 나중에 이제 정리합시다 하기 전까지는 갖고 가셔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마음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뭐 초반에 지금 5분 만에 조금 올라갔다고 벌써 여기서부터 바로 오늘 종가까지 양봉이다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오늘은 변동성이 되게 아. 심할 거예요. 막 위아래 왔다 갔다. 근데 이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할 때는 네. 불리한 사람들에게 선물이 잠깐만요. 선물이 이렇게 지금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고가권 이렇게 고가권에서 여기서 주식 사면 안 돼요. 이게 어저께 거구나. 죄송합니다. 선물이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오늘은 320일 이상에서 주식 사면 안 돼요. 네. 살라고 하면 이렇게 저점권 317? 뭐 이 정도? 네. 사실 생성의 AI 쪽이 가장 강하네요. 지금 출발 분위기가. 코난테코도 마찬가지고 뭐 이스트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아까 미국과는 별개로 이제 우리나라 정책 관련주로 보면 그러면은 그 우리나라 원격 의료 쪽도 비슷한 쪽 아닙니까, 대표님? 그쪽은 잘 안 보시나요? 네, 잘 안 보긴 하는데 그것도 오늘 보니까 약간 작은 종목인데 아직은 세진 않군요.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3 빌리언 뭐 이런 애들이 작은 주식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원격 의료 관련 토마토 뭐 이런 애들. 네, 매수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원래 의사 파업 이슈 자체가 원격 의료 AI 쪽이 의사 파업과 직결된 거였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현재 상태 놓고 보면 그게 국민의힘에서 이제 조금 의사 그 관련해서 의대 정원 축소 이슈도 나오면서 축소였네 확대였네. 축소 유지 아니에요? 축소인가? 어쨌든 간에 그래. 그리고 어차피 이제 대선이 6월 3일 날 하면 네. 아마 그 가장 먼저 경제가 우선이긴 하겠지만 이 의료대란 부분도 네. 협의를 할 것으로 보여져요. 저는. 그리고 지금 뭐 어차피 국민의힘하고 해봐야 6월 3일 날 돼봐야 이제 정권이 이제 어떻게 될지 누가 정권을 잡을지 결정이 되고 그때 아마 하겠죠. 출발 분위기 오늘 삼성전자가 축소입니다. 예. 혹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세요? 삼성전자는 보유 관점으로 봅니다. 저는. 어제도 외국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왔어요.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57,000원에서 58,000원 사이에서는 네. 좀 매수하고 중장기적으로 한 62,000원까지는 보유 관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이 아직 그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는 최소 이제 25%부터 스타트한다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될지 좀 그러니까 예상대로 25%가 나오면 오히려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25% 이상 나오게 되면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보유 관점이다. 네. 보유 관점. 네. 조금 아침에 이제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 약세고 하이닉스도 오늘은 한 3% 정도, 이 정도 약세입니다. 어제 이제 동시호가 때 많이 올랐던 LG엔솔은 뭐 33만 원 정도 중반에서 좀 멈춰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장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변동은 많이 크지는 않습니다. 많이 크지는 않고. 자, 어쨌든 아침에 가장 센 거는 그 아까 봤던 그 이스트 소프트로 대변되는 AI 쪽이고요. 야, 이거 달라붙기도 참 애매한데. 엔캠도 오늘 많이 올라가네요. 엔캠 3.4%. 엔캠도 어제 전해액이 보면 이제 중국 관세 부과했을 때 엔캠은 거의 북미 테네시 쪽에 공장 있잖아요. 네. 뭐 그냥 그래서 좀 세다고 봐야 될까? 아니면 전해액 쪽이 아무래도 중국 관세 부과했을 그죠. 때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FEOC 규정도 적용을 받고 ESS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엔캠이 3%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멀었다고 봅니다. 이거. 아직 워낙- 멀었다. 또 올라갈 공간이 많다. 그럼요. 얘는 지금 보면 네. 보시면 죽다 살아난 게 몇 번째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째 코마 이제 깨어날 때가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금 어저께 20% 올라갔고 네. 오늘 지금 뭐 2% 올라가는데 이건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네, 상승하려면 아직 멀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뭐 어쨌든 장은 뭐 아침에 그래도 조선주가 일단은 강해요. 현대중공업이 여전히 이제 많이 올라와 있고, 요거는 뭐 보유를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나오션도 그렇고. 오늘은 어쨌든 어제 좀 코스닥이 조금 상대적으로 강한 거는 알테오젠이 다시 좀 강하고 이제 약간 리가캠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 최근에 천당이는 혹시 보세요? 천당이는 되게 좀 불안하던데. 천당이가 뭐예요? 삼천당 제야. 삼천당. 네. 얘는 이제 뭐 오늘 내일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네. 무슨 임상 데이터 나오고 그랬던 걸 아는데 생각보다 주가는 조금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고. 네, 지금 이건 13만 원 깨지면 14만 원 깨지면 얘는 이제 그냥 골로 가는 것 같은데요. 얘는 뭐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로봇도 좀 들어옵니다. 레인보우가.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봇주들도 지금 어저께 보니까 뭐 K 휴머노이드 뭐 1조 뭐 조성한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있더라고요. 거기 레인보우도 당연히 들어갈 거고. 로봇주들 한번 좀 볼까요? 뭐 제가 볼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이제 기술적 반등 구간대고 예. 단기적으로는 30만 원까지는 좀 보셔야 돼요. 30까지. 네. 이제 추세는 끝났어요. 이게 이제 삼성 인수하면서 이렇게 네. 테마는 끝났고 지금 흘러내리다가 21선 저항 받고 있는데 위로는 이제 61선하고 볼리저 밴드 상단에 강력한 저항을 받기 때문에 30만 원 이상은 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올로는 갈 것 같은데 좀 더딜 수 있다. 네네. 그러니까 3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가려고 그러면 뭐 엄청난 호재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현대힘스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현대힘스 조선이죠. 네, 그렇죠. 좀 가벼운 종목이니까 조선 기자재. 그럼 조선 몇 개 볼까요? 아까 하나오션도 아마 7만 원대 정도 중반에서 그냥 약간 멈춰 있는 힘이고요. 사실 피라미딩 매수하기도 조금 애매한 그냥 보유자의 관점이 될 것 같고 아까 HJ가 조금 변동성이 큰데 HJ 중공업도 한 7% 정도. 막상 살라니까 되게 애매하네요. 네, 들어가기 좀 애매하죠. 지금 노란색은 주가 지수인데 주가 지수 조금 꼬리 내리는 거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자동차가 많이 밀립니다. 현대 기아가 생각보다 4% 정도. 많이 밀리네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5월선에 걸쳐 있는데 지금 자동차 쪽은 아무래도 아직 관세 유예가 안 되는 상황이고 발효가 된 상황이라 네, 네. 그래 보이네요. 야, 오늘 진짜 엔캠이 날아가네. 엔캠이 날아간다. 뭘 4% 가지고 날라간다 그러세요? 오늘 같은 장에서 4%면 뭐. 왜 이렇게 약해지셨어요? 뭐 원래 신 하면은 샀다는 부양이 아닙니까? 아니 뭐 평소스럽지 않게 깔렁 3% 가지고 왜 이렇게 날라간다고 지금?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더 가야 돼요. 아니 뭐 날라가면 아까 뭐 이스트 소프트처럼 날라가야 날라가는 것이 뭐 3% 되게 조심해지셨네요. 신 대표스럽지 않게. 이런 게 날아가는 건데. 저점에서 어제 오늘 합치면 많이 가는 거죠. 저점 기준으로. 네, 어저께 20% 오늘 이제 4%니까 한 24% 올라왔으니까 많이 올라오는 거고. 좋습니다. 장은 이제 조금은 아마 저는 오전에 미리 지금 저점을 찍었다는 사실 안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서 장 초반에는 움직이는 시세에 그렇게 많이 반응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침에 너무 많이 치고 가면 조금 밀릴 수 있을 것 같고. 요새 화장품주는 안 보십니까, 대표님? 화장품주 어저께 CNC 엔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요? 네, CNC 엔터. 그거 한번 제품 위주로 봐주시죠. 이 CNC 엔터가 지금 보면 우리가 저번에 여기서 했던 것 같아요. 여기 딱 이날 했다가
그죠? 이날 딱 했던 것 같은데 전저점 깨지고 지금 이제 다시 횡보하고 있는 흐름인데 이게 언제더라? 이게 어저께인가요? 그저께인가 하여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일단은 저항이 33,000원이 좀 저항인데 네. CNC 인터내셔널이죠. 네, CNC 인터내셔널. 요게 이제 33,000원이 저항인데 오늘 이거 뚫으면 단기적으로 21선까지는 상승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장품주는 뭐 아시다시피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자유로운 업종, 화장품, 게임주도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게임요? 네, 화장품, 게임, 엔터. 근데 화장품은 좀 올라갔다 빠지는 거고 게임은 아예 안 움직였고 그 다음에 엔터 같은 경우도 뭐 중국 한한령 관련 수혜주면서 관세 수혜주면서 좀 올라갔잖아요 시세가. 근데 게임주는 전혀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서 게임주도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CNC 엔터는 다시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좀 와서 요거를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게임주라 그러면 대략 뭐 그 종목이 많잖아요. 네, 대표님 그뭐 대보 같은 건 대보는 안 하실 것 같고 성향상. 성향상 대보는 안 보실 것 같고. 뭐 그때 예전에 그 네, 넥슨 말씀하셨었나요? 넥슨 네, 맞습니다. 넥슨. 넥슨 게임즈. 넥슨 게임즈도 괜찮네요. 네, 지금 저기 이거 코마 갔다가 예. 아니 이제 지금 저기 링게로 맞고 이제 일어나 있고. 아니 요때 13,000원대가 코마였는데 이거 네. 괜찮습니까? 지금 이거 아 이거 지금 이제 이분 요는 태원 수속 밟고 있어요. 대원 수소. 네, 괜찮아요. 근데 저거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요때 요 무슨 그 이제 말씀하신 게임 일정이 있었죠? 네, 어. 그 저거만 안 하시면 돼요. 위메이드 관련주 그룹주만 안 하고 게임주에서는 위메이드만 빼시고 하시면 괜찮아요. 유메이드? 네, 위메이드 그룹주만 좀 빼고 다른 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 아니 그 가격이 1,000원 이하, 그 다음에 시가총액 1,000억 이하 뭐 이런 주식들만 빼고 그 다음에 연속 적자 기업들 빼고 지금 보니까 오리엔트 전공하고 그거는 코나이가 이제 죽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얘네 그거는 정치 테마주잖아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재명 관련 테마주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요거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악 소리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난 하고 싶은데. 그럼 큰일 났네. 악 소리 나는데. 예. 어쨌든 조선주가 채팅도 보면 조선주 많이 이야기하는데 조선주가 제일 많이 올라갑니다. 예, 마린엔진도 그렇고. 참 이 조선주가 갖고 있을 때는 편한데 안 갖고 있으면 너무 타점 잡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조선주도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좀 부담스럽긴 하죠. 오늘 바이오가 확실히 좋네요. 온코코포러스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페트론도 많이 날라갔잖아요. 네, 걔도 그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AACR. 예, 그리고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거의 변동이 엄청 큰 종목들인데 거기 참여하는 기업들이 리가캠바이오, 펩트론, 뭐 ST큐브. AACR. 네, 네. 아, 25일 날 그거 관련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적에. 조선이네 조선. 조선이 야 이게 제가 사실 동성하이텍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냥 기업이 좋아서 예전에 잠깐 지난주 초에 잠깐 봤던 기업들인데 이게 이제 주가가 장이 좀 불안하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압도적으로 몰리는군요. 신테카 바이오도 좋네요. 신테카. 그건 바이오. AI 신약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까 예. 정치 안 한다. 아까 말씀하신 그 SD 큐브도 한번 볼까요? ST큐브는 이제 뭐 안 좋게 얘기하면 후발주고 예. 좋게 얘기하면 이제 가격적 메리트가 좀 있는 거고. 아, 저는 안 움직이네요. 저는 안 움직여. 아마 돈은 지금 보니까 거의 조선에 가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 봤던 HJ 중공업이 출발할 때 한 6% 정도였는데 지금 뭐 18%까지 가버렸어요. 근데 하 대표님은 이제 어떤 업종을 좀 좋게 보고 계세요? 저요? 네. 저는 그냥 뭐 딱별히 정해놓은 건 없습니다. 아, 왜냐하면 예. 그건 아닌데 지금은 장이 조금 여전히 불안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그래서 섹트를 준비 안 하는 게
만약에 이제 조금 안정화되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반도체가 먼저 잡힐 건데 그것도 아니고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어떤 노선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노선을 정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이론적으로 또 봤을 때는 자동차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매력적인 섹터를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관세 부과를 지금 25% 적용이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자동차도 풀리는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가 생각인데. 그죠. 어차피 풀리겠죠. 투자를 할 거니까. 그러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그 어디도 마음 놓을 데는 없다가 제 생각이에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도 실질적으로도 상대적으로 강한 거지. 뭐 저도 엘젠솔도 실적 잘 보고 있습니다만 어디 섹트를 해가지고 몰빵을 해가지고 가기에는 여전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은 되게 그냥 시장에 봤을 때 매매 자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약바이오는 이제 워낙 좀 가벼우니까 움직이는 이거는 사실 섹트라기보다는 종목 싸움이잖아요. 그죠. 예, 종목 싸움.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뭐 이도 저도 아닌 것도 볼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시장은 저점을 찍는데 이게 지금 V자 반등보다는 U자 반등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결을 좀 정할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는 사실은 시장은 올라가는데 섹터에 대해서는 걷질 않았어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주가 올라가도 아니 뭐 그냥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몫이지 약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뭐 나스닥 선물이 하락한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좀 볼게요. 나스닥 선물은 여러분들 그 실시간 선물 보시면 뭐 3% 4% 이상 급락하지 않으면 이건 뭐 0.9% 빠지는 거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네. 0.9% 빠지는 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한 4% 이상 이렇게 좀 빠져야 그래야 좀 급락이나 뭐 영향을 받지. 뭐 0.7%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아침에 2차 전지 쪽에서는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4명이 IRA 전면 폐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게 있고요. 잠깐 뉴스플로 좀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은 아마 코스피는 지금 음봉이기 때문에 그리 보시면 좋을 수출 지표가 발표됐거든요. 10일까지인데 1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 데이터가 좀 있고요. 또 들어온 거 보니까 뭐 아직 오늘 장이 좀 불안한 장세는 똑같아서 네, 변동성이 좀 심한 장세죠. 오늘은 예. 왔다 갔다 하는 장세. 체코 원전도 2분기 마무리 공식화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데 최근에 두산이나 이런 게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네. 이 돌리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제가 재료가 이미 좀 선반영됐고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서 추세 자체가 하락에 있기 때문에 쉽게 돌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BHI 이런 거는 좀 괜찮은 거 아닌가요? 두산도 어차피 장 때문에 빠진 것도 있지 않습니까? S&T 에너지도 마찬가지. 네, 얘는 좀 그나마 뭐 두산 에너빌리티보다는 좀 이거 S&T 에너지? 네, 좀 괜찮네요. 그러니까 장 때문에 빠진 것도 있으니까 그쵸. 저는 사실 S&T 에너지나 아까 봤던 두산 에너빌리티나 BH에 대해서는 조금씩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 4월 이야기 나왔다가 지금 조금 딜레이 됐는데 그죠, 예, 딜레이 됐죠. 지금 속보 하나 나온 거는 보면 체코 원전 두코바니 원전 관련해서 마무리 공식화된다. 이거는 정치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하기보다 어차피 정부가 당연히 물론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요거는 진행되는 이슈라서 그리 보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보니까 그 이재명 관련 테마주들은 이제 완전히 죽고 조선주들만 강세, 그다음에 2차 전지도 좀 약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네요. 어차피 오늘은 하락 종목 수가 많겠죠. 뭐.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냥 오늘은 좀 쉬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나온 건 없는 것 같은데 장은 아침 음봉 전환 조금 했을 것 같고요. 2,400 아마 조금은 저는 사실 장중에 뭘 보냐면 일중 흐름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내가 배팅할 땐가 아닐까를 보는데 지금 30분 소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흐름은 거의 11시까지 밀리더라고요. 어젠 10시에 돌렸잖아요. 그죠. 예. 예. 그게 이제 아침부터 개인 매수 들어오고 선물은 어차피 외국인 매도였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으로 봤는데 어쨌든 삼성하고 하이닉스가 이 정도면은 프로그램 매도라서 아 근데 엔솔은 뭐 이렇게 또 많이 팝니까? 5%요? 이게 뭐 5% 물론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그럴 수는 있는데 가볍죠 대형주도. 네, 가볍죠. 지금 뭐 하이닉스가 막 10%막 왔다 갔다 하니까. 네. 그러니까 지수는 이제 네. 삼성, 하이닉스, 엔솔, 현대차 이렇게가 이제 코스피 누르는 종목들이고. 와, 2차전지도 오늘 좀 낙폭이 좀 커지네요. 지금 보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한 11시 정도 10시까지는 그냥 10시 이후까지도 좀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어제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도 꽤 네. 많이 올라왔었는데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어제 시가까지 내려왔을 때는 사실은 되게 기분 나쁜 거거든요. 이게는 종목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시장도 지금 아침에 양봉 우리가 뭐 투표됐습니다마는 출발 자체가 시가 자리 위치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게 됐었냐면 미국은 중간 자리에서 올랐던 거고 우리는 시가 자리에서 움직이게 되면 사실 이제 시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약간 하방 악력이 조금 있어서 이 짧은 흐름을 가지고 뭐라 하지 않는 게 2,300이나 650에 대한 저점 신뢰도는 되게 높은데 오늘 장을 초반에 먼저 색깔을 논하기에는 약간의 매도세가 좀 높아 보인다는 게 지금 보이는 시장 같습니다. 지금 뭐 니케이가 5% 폭락합니다. 이렇게 뭐. 일본? 네. 걔들 엔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걔네들은 일본은 거의 막 8% 10%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올라갈 쪽에 올라갈 때도 많이 올라가고 빠질 때도 많이 딴 때리를 많이 때리네요. 뭐 악재 나왔나? 오늘은 2차 전지가 좀 많이 빠지긴 합니다. 잠깐만. 특별히 빠질 게 없는데. 뭐 사실 뭐 수급적인 이슈가 되니까 상관은 없는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냥 변동성이 좀 심한 거고 이 악물고 좀 버티셔야 돼요. 이 악물고 버텨야 된다. 네, 이 악물고 버텨야 됩니다. 아니 뭐 버텨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팔면 좀 큰일 나죠. 지금 팔면 안 됩니다. 조선 기자재들 지금 케이프나 이런 거 달라붙는 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은 재료가 노출이 됐고, KSP도 있고 예. 네, 지금 보면 이제 조선 섹터들 현대임스인가요 오늘? 얘가 대장인데, 얘 대장 같네요. 네, 얘 상한가 가서 얘 안 풀리면 그냥 조선 섹터들 좀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내일 팔아도 될 것 같습니다. 월요일. 현대임스? 네. 그러니까 현대힘스가 이제 전체 조선 섹터들 대표는 이제 가장 대장주기 때문에 예. 뭐 하나오션 뭐 이런 애들도 지금 뭐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냥 내일 월요일 날 그때 파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야, 펩트론도 날아가네요. 펩트론도. 요거는 이제 AACR 관련 섹터. 또 2,400을 깨지겠다. 네, 괜찮아요. 지금은 여러분들 변동성이 좀 심한 거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제 전저점을 이탈한다거나 네. 지금 보면 630이잖아요. 지금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또 여기 4월 9일 날 저점을 깨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요 위에 올라간 상태에서 주가가 뭐 양봉 나왔다, 음봉 나왔다 이거 갖고 여러분들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괜히 흔들리시면 안 돼요. 그냥 보유하셔야 돼, 보유. 네. 아까 초반에 우리가 잘 찍었네요. 다른 것도 있지만 오히려 AI 쪽이 예, 토마토하고 3빌리언, 루닛. 예. 오늘 아마 의료 AI 쪽은 지금 조금 들어온 힘이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루닛이 대장주 성격을 갖고 있을 거고 변동성 측면에서는 보통 토마토하고 3빌리언이 변동성이 조금 좋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뭐 혹시나 이건 뭐 저희가
뭐 리딩하는 건 아니고 힘의 관점에서는 오늘 이쪽 섹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오늘 준비한 섹터는 아닌데 시장을 보다 보니까 시장 관점에서는 조금은 의미 있게 들어오는 게 좀 있습니다. 코어라인은 조금 위험한 주식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의료 AI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3빌리언 지금 3빌리언이 토마토보다는 자리가 좋아요. 대표님 뭐가 좋아? 이게 토마토고 저는 뭐 많이 빠진 뭐 코마 상태 직전에 있는 애들 토마토가 좋아 보이죠 저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는 만약에 내가 장중에 데이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면 저는 3빌리언을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왜냐면 장중 매면 어쨌든 간에 그날 그 매수세가 조금 들어오기 좋은 게 있어야 되니까 한번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헬스케어 쪽만 조금 강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어차피 한 장은 조금 더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그냥 종목 위주로만 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시황이라는 게 봐봤자는 아니고 본다고 해서 특별히 돌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쭉 빠질 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거고 어느 정도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 한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한 3% 정도, 2% 정도는 빠질 걸 감안하고 있는 거고 그런 그림이 있기 때문에 어제 우리도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아침만 8시마다 이제 전략을 하나 보내는데 상승 사이드카 가능성을 했는데 진짜 상승 사이드카도 걸렸었으니까 양시장이 전부 다. 지금 오늘은 변동성 심한데 이제 뭐 특히 2차 전지 섹터 에코 삼형제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고야 어저께 뭐 11%, 8% 이렇게 올라가서 좋았는데 지금 뭐 한 평균 한 5% 빠지는데 또 흔들리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는 자유로운 영혼들을 위해서 불안한 영혼들을 위해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가 있습니까?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주무시길 바랍니다. 창 불 거. 잠이 안 오잖아요. 네? 잠이 안 온다고. 보고 있으면 매도하고 싶으니까 아예 그냥 뭐 놀러 가든가. 아니, 놀러 가도 마음이 불편한데. 아니 그러면 뭐 술을 드시든가 아니면 술 먹으면 몸 상하잖아요. 그러면 뭐 수면제 처방을 받던가 우울증 약을 먹던가 그러셔야 돼. 너무 안 좋으니까 좀 피해라. 이게 보고 있으면 네, 화병 나. 자기도 모르게 매도 클릭이 나가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니까. 약을 먹어야죠. 그럼 정신과 가서 약을 타서 드셔야 돼. 힘들다고. 약도 잘 먹으면 큰일 나는데. 아니 요즘에 약이 좋아서 그냥 30분 안에 잠듭니다. 왜냐면 장이 워낙 이제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사실 계좌 열어보기가 되게 두렵거든요. 이런 이야기도 나오네. 차라리 벚꽃 개행을 봐라.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잠깐 밖에 나가서 운동도 좀 하시고. 뭐 예를 들어서 종목마다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 배터리 이야기도 하셨는데 배터리만 이야기하면 좀 그러니까 현대차 같은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17만 9천 원 정도 하거든요. 이전 기업들을 내가 뭐 20만 원, 21만 원에 갖고 계시던 분들은 사실 이거는 이 또한 지나가리다의 그림으로 가지 않을까요? 사실 보유하셔도 저 같으면 이제 현대 같은 경우에 현대차 같은 경우 저점 이탈하면 오히려 좀 관심 있게 좀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장 뭐 올랐다 좀 밀리는 이 정도는 지금 40분 지났는데 1,400억이면은 이거는 금액이 되게 약한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제 워낙 다른 종목보다 배터리가 조금 매도세가 좀 폭이 깊어서 봤는데 특별히 이슈는 없고 외국계 창구에서 조금 매도가 많기는 하네요. 여기 저기 되게 주식 관련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선생님 위고비 맞고 술 마셔도 되나요? 그거는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여기는 몰라요 제가. 위고비 맞고 술 마셔도 근데 원래 약 먹으면은 뭐든지 술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안 좋겠죠. 원래 보톡스 맞아도 그런 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위고비 맞고 한 며칠 지나고 맞으셔야죠. 간이 안 좋아지겠죠. 위고비가 그 비만 치료제죠? 네, 비만 치료제. 그래서 위고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는구나. 위고비 비싸요. 50만 원이에요. 비싸요? 50만 원이에요. 그 살 주사. 빼는 약이죠, 살 빼는 약. 주사. 네, 주사. 피하 주사. 살 빠지는 네, 거. 네. 완전 다 바이오인데.
요새 메디톡스 이거 되게 저도 좀 좋게 보거든요. 종목 이야기를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장은 뭐 제가 보니까 반이면 또 멈출 것 같고 이거 보톡스잖아요. 네. 최근에 장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에서 이제 다시 리슐란 힐러의 대장주 요 파마 리서치가 좀 중심을 잡고 있고 요게 이제 휴젤도 지금 조금 잡힐라 그러고 메이톡스도 좀 좋은데 이제 대형주를 조금 편하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보시는 것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이제 실제보다는 이제 메디톡스가 네, 메디톡스가 훨 나을 것 같아요. 원래 대전 지방 식약처하고 싸움하다가 다 대전이 다 손들었어요. 그래갖고 소송에서 다 이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이죠. 예, 메디톡신이죠. 예, 그거 내용인데 뭐 또- 기관들도 조금 들어와요. 예. 또 뭐 물어보시 위고비 부작용 없나요? 부작용 있어요. 우울증, 구토, 설사, 네 그런 거 있습니다. 운동을 해. 아 죄송합니다. 아니 물론 이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남자든 여자분이든 40세가 넘어가면서 하루에 자고 있을 때마다 소량의 근육이 빠진대요. 예, 여기 빠져요. 근육이 빠지는 상태에서 이제 호르몬 분비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1년에 어, 1%씩 빠진다고 그러죠. 지방이 이제 증가하는 거잖아요. 네. 그 체지방률이 올라가는 건데 그 체지방 올라가는 것을 약을 통해 식욕을 하게 되면 체중은 빠질지 모르겠지만은 근력량이 늘지는 않으니까 이게 같이 빠져요. 그러니까 근육도 같이 빠진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근육하고 지방하고 같이 빠지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을 해줘야 돼요. 단백질 보충도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보충을 하셔야 되지. 하면서 단백질만 줘야죠. 먹으면은 네, 가스만 하면서 나가요. 네, 하면서. 아 그렇죠. 아, 그 정답이네요. 운동을 해. 오늘 방송 주제 위고비코만 물어보고 운동을 해. 네, 아이고요. 운동도 이게 건강할 때 하셔야 돼요. 건강할 때,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 네. 아, 자, 재밌네. 보겠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잖아요. 몸이 불편해서 이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체중으로 이제 원래 위고비나 그런 거 나온 게 네. 뭐 단순히 다이어트 목표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본인의 선천적으로 이제 과체중으로 인한 몸이 불편한 분들이 치료 목적이잖아요. 치료 목적이죠. 자, 약간 여담 삼아 또 혹시나 마음 상하신 분 계시면은 네. 예, 양해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안 하고 싶어서 못 하는 게 아니라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계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근데 좋아지네요. 장이 이제 슬슬 이제 또 종목들이 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네, 워낙 좀 변동이 좀 크니까 신 대표님 살이 많이 빠져 보이네요. 네. 오늘 아침에 그 방산 쪽에서 무슨 모로코 쪽으로 뭐 한다는 게 있지 않았어요? 청궁투 수출이 있었거든요. 수출. 근데 지금 방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를 좀 규모를 축소를 했어요. 네. 1조 2천억 정도. 그죠. 예. 그래도 어쨌든 유상증자는 그럼 일정대로 진행이 될 건데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이렇게 증자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잠깐 차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네. 보시면 올라갔다가 이게 유상자 발표했잖아요. 이때 그죠? 그래서 급락했죠. 그러니까 시간 지나니까 유상증자 악재 때 주식을 오히려 매수한 사람이 더 좋았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악재는 이미 반영이 됐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저항이 지금 78만 1,000원 라인 때 여기를 강력하게 뚫어주는지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시간적으로 3일 안에 못 뚫면 이거는 다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 3일 시간을 딱 두시고 78만 1,000원을 강력하게 돌파하는지 보시고 돌파를 하게 되면 80한 3만 원까지 네, 그때까지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도 보면 다른 여타 종목들도 상당히 이제 여타 섹터 대비해서 상당히 스테이블함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벌써 시간 이렇게 됐어요. 화장품주 간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한국 콜마가 가요? 아유 죄송합니다. 콜마. 예. 근데 최근에 의외로 또 코스맥스는 잘 안 가더라고요. 네, 코스맥스 전혀 안 움직여요. 왜 안 움직이는지 모르겠어요. 뭐 이 정도 안 움직인 건 실적 이야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높아서 네. 그런 걸 수도 있죠. 최근에 보면 잘 갔던 APR 같은 경우도
여기서 약간 주춤되고 있습니다. APR도 주춤되고 있고 제가 이제 주로 보는 종목은 원래 실리콘투였는데 네. 실리콘투는 최근 너무 올라 버렸어요. 또 올라갔네요. 네, 그래서 지금 화장품주를 제가 좀 못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그때 반란 이슈를 잠깐 눌렸다가 그죠. 근데 실리콘투가 이제 매 작년 1분기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 할 때마다 쇼크 이야기 때문에 기관 매도 리포트가 많았었는데 또 4월 발표가 지금 4월, 5월 초죠. 5월 15일까지니까 아니면 저기 저번에 말씀하신 뭐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저는. 한국 화장품이요? 네, 제조. 코스맥스 하는 것보다는 예. 한국 화장품 제조가 오히려 좋아 보입니다. 이게 오늘 안 날라가서 웬만하면 내가 한국 화장품이었나 제조였나? 제조였어요? 네, 제조 요거였는데 이제 요거 이제 121선 돌파해주면 톡 튀어 올라갈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좋습니다. 이건 상당히. 어저께 사실은 장 마치고 타이거 자산 운용에서 지분 변동 공시를 했거든요. 네. 5% 정도에서 9%로 올랐는데 징하게 안 가네. 아니 이런 것들도 이제 네. 갈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재명 관련 테마주가 죽으면 네. 소외주가 올라갈 것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리엔트 전공이나 코나이가 오늘 조정이 커지고 있고 어저께 그다음에 소외주였던 이차전지 움직이고 있고 이런 추세가 조금은 더 이어질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뭐 이차전지주들 오늘 조정이 나오더라도 그냥 눌림으로 보셔야지 뭐 크게 뭐 신경 쓰고 뭐 술 담배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화장품도 한국 화장품 제조 뭐 이런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말 나와서 드린 이야기인데 근데 많은 투자분들이 사실 정태주를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정태주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아직 이제 6월 3일 날 이제 선거 조기 선거가 있고 5월 달 일정으로 가도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대권 후보를 선출할 거고 그럼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다시 한번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빠진다고 무조건 이제 끝났다고 보시는 건지. 저는 일단 명확해요. 그러니까 이재명 관련주들은 인맥 테마는 이제 끝. 인맥 테마는 빼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예. 경선에서 누가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지금 지지율 1위가 누군지 보고 예. 경선 날짜가 잡히면 제가 이제 다음 주까지 아마 경선 후보 등록 최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지금 지금 엄청 애들이 신청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디 그래서 네. 경선에서 최종 후보가 결정되는 날짜 전에 네. 지지율 1위 후보 관련주는 해도 돼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의 경선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사람. 네. 거기서 승리해서 이제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 얘기하면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도 뭐 여러 사람들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지지율 1위인 사람이 그 경선 그 최종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기 전까지는 그 테마주는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정책 관련주를 보고 정책 관련주는 지금 안 봐도 예. 차라리 이제 좀 눌렸을 때 아니요. 이제 6월 3일날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서 결과를 보고 예. 결과를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원티드 랩 이런 거 지금 많이 밀려주는데. 끝나긴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뭐 지금 현재 지지율이 누가 1등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아예 그냥 그거 관련된 정책주를 미리 사놓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야기는 뭐 원티드 랩 같은 이런 고용 관련주들도 지금 현재 당장 들어가기보다는 앞으로 한 달 정도 이상의 일정이 있으니까 조금 더 밀렸다가 지금 급하게 보지 말자. 예,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는 비추다 비추. 저는 안 한다. 네. 그래도 지금 장은 좀 불안한데 제가 지금 화면을 이렇게 바꾸는 게 아까 보던 게 이제 원전 관련 BHI의 주가고요. 오늘 아침에 로봇이 좀 강했었는데 지금 로봇들의 흐름 자체도 생각보다 코스닥 개별주들은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엔캠도 아까 엄청 빠졌다가 또 다시 들어올리는 흐름이 있어서 큰 종목들이 안 가는 거지 오늘 개별주들은 그리 나빠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냥 오늘은 이렇게 네. 왔다 갔다 하는 거 여러분들 보면 엔캠도 지금 봐봐요. 마이너스 갔다가 5%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돼요.
그건 이제 장이 어느 정도 오늘 뭐 좀 약하다 하더라도 네. 급하게 내려갈 가능성이라든지 이제 변동성은 조금 축소된다고 보시는 전략인 거죠. 아니 변동성이 심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략 네. 자체가 그냥 딱 보유다 이런 마인드로 딱 갖고 아 그냥 네. 갖고 갔던 거면 그냥 갖고 간다. 네. 이렇게 막 흔들려서 막 내 마음이 흔들리고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담배 피고 생각하고 매도할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네. 고 그냥 무조건 고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럼 오전에 빠졌던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것도 아마 조금 오전에 흔들렸지만은 이게 5일선을 깨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것도 전저점을 이탈하고 예를 들어서 공매도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뭐 네. 이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엔캠의 전에 관련주들이 상승해서 조금 삼형제 양극재 관련주가 지금 저기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것뿐이지 네. 전체적으로는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흔들리고 갈 때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다음 주 일정 한번 보고 올까요, 대표님? 다음 주 일정이요? 네. 일정 한번 봐야죠. 준비 안 했으면 제부터 할까요? 뭐 하셔도 되고 뭐 아니 일정 준비하셨죠? 일정도 했고 저 관심 업종도 했는데 해주시죠. 관심 업종 바로 할게요. 예. 관심 업종 2차 전지입니다. 아 예. 2차 전지. 자, 2차 전지 업종은 이제 자동차, 그 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 성장성과 함께 중장기적인 수요가 확실시되는 산업이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관세 때문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 성장성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유럽, 미국 중심으로 해서 내연기관이 퇴출이 되고 뭐 2030년도 되게 되면 이제 거의 내연기관은 이제 아마 정책상 그죠 퇴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니켈, 리튬, 코발트 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좀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 요거 관련된 수혜주는 에코프로 BM,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애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인도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네. 그리고 국내외 공장 증설 발표 향후에 이제 매출 기대감이 좀 늘어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 봤을 적에는 2차 전지 업종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에코프로 BM은 삼성 SDI하고 장기 계약 체결, 양극재 기술 부각, 포스코 퓨처엠은 리튬 광산 확보, 양극재 캐파 확대. 일지 머티리얼즈는 뭐 요거는 좀 뺄게요. 요거는 뭐 요거보다는 저는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에서는 오늘 양극재 관련주인 에코프로 삼형제 이런 애들이 오늘 오히려 주가가 밀리면 좀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종목이 이제 그거고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머티요. 머티죠. 네, 머티. 저는 한 종목 조금 더 그러면 오늘 사실 준비했던 종목은 아닌데 제가 보는 종목은 요 섹터가 아니라 그냥 종목입니다. 예, 섹터로 치면 조선이고, 근데 HD 현대 마린 솔루션인데 지금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요 종목들을 14만 원대 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배 관리하는 겁니다. 예, 엔진 보수란 이런 걸 하는 사업인데 뭐 LNG 수출과 직결되는 기업이죠. 주가는 이제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기업이고 주가 관점에서는 오늘은 안 샀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사지 마시고 다음 주에 아마 한 이틀 정도 기간을 잡고 아마 제 생각할 때 요런 비슷한 가격 한 15만 원 정도. 근데 요렇게 이제 올라오면 이게 이 종목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대원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시장이 좀 이렇게 행보하는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수급이 몰리는 구간이니까 이거로 생각하게 되면 다음 주 시장이 조금 안정화됐을 경우에는 조선주 같은 경우는 다시 이런 식으로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으니까 HD 현대 마린 솔루션 관심 종목 좀 두셨다가 한 15만 원 평균 단가를 15만 원 이하 평균 단가로 모은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계속 이쪽을 보긴 봐요. 저런 그 너무 이렇게 HG 중국 같은 경우는 너무 변동성이 커가지고
조금은 이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조금 LNG 쪽에서도 보면 뭐 그런 기업들인데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저도 조금 추가할까요? 네, 일정 보셔도 됩니다. 뭐 중복된 거는 빼고 이게 제가 아까 로봇 쪽 로봇 하는 게 야 중국 애들이 다음 주에 로봇 마라톤 대회를 해요 일요일 날. 마라톤 대회. 하퍼니까 42.195의 반토막 21km를 뛸 수가 있고요. 중간에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룰을 보면 로봇이 20km 동안 뛸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은 10분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물을 마셔도 안 되고요. 로봇이 근데 이게 왜 제가 준비를 해놨냐면 이게 일정 자체는 13일 날 중국이 일요일 날 진행을 하는데 아마 요 이슈 때문이라도 또 로봇 관련주 보시던 분들은 한번 보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사람은 패지 않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얘네들 춘제 때 부채춤 치다가 사람 때렸거든요. 아, 어쨌든 간에 근데 아마 중국의 진화된 로봇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그러면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주네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분야. 뭐 아까 뭐 시메스 뭐 레인보우 뭐 유일 로보틱스 뭐 하이젠 뭐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포함이고 자, 화요일은 이제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는 보안 관련이니까 요거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는 이제 보안 관련 움직일 때 보통 그 딥시크 관련이 아니라 딥시크가 아니고 뭐지? 그 사람들 딥페이크 예, 딥페이크 관련으로 좀 움직이는 흐름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일정 관점에서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다음 주 ASML 실적 발표가 있긴 있는데 지금 반도체 쪽은 좀 시장과 궤를 좀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뭐 미국, 영국이 금리 내리는 거다든지 중국의 지표, 근데 중국의 지표는 조금 볼만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은 어쨌든 관세 전쟁이 있지만은 아마 부양체 이하에 많이 나올 수가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뭐 엔터주라든지 화장품 관련주들 조금 눌렸을 때 올라갈 때는 안 샀으면 좋겠어요. 눌렸을 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양봉 매수를 들어가서 수익 내기가 어렵다고 생각되고 어제 TSMC가 3월달 매출이 되게 잘 나왔었는데 주가는 거의 반영을 잘 안 했죠. 그만큼 이제 미국이 반도체 관련주들도 많이 몰려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예전 같으면 TSMC 실적 발표 나오면 뭐 에이징랜드라든지 지금 거래 정지된 리노공업, PSK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 많이 움직였습니다만은 일단 일정 관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아마 큰 코를 세게 때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금통위는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선제주로 금리 인하를 했는데 이번에는 안 하겠죠? 예, 저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네, 오늘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네. 예, 뷰가 어떻게 변하는지 또 설마 선제적으로 먼저 인하할까? 그게 호재가 될지 악재가 될지도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민감한 게 저기 환율이잖아요. 그죠. 금리 인하는 보통 원화가 튀어버리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음, 일단 한번 보시죠. 지금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선제적으로 경기 침체 또는 가계부채 관련해서 금리 인하한 것 자체는 시장에는 호재라기보다는 약간의 그 저번에는 악재로 작용했죠. 예,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도 하게 되면은 아마 호재는 안 될 것 같다가 제 생각이 되고요. 금요일은 미국이 금요일은 휴장이에요. 예, 부활절. 그래서 미국은 만기 날이 원래 세 번째 금요일인데 금요일 18일이 부활절 휴장이라서 아마 17일이 미국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그리고 나 이제 그 다음 주 넘어가면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고 테슬라도 다음 주가 아니라 그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일정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관세 후폭풍에 영향거리 있지 않을까. 섹터로 보니까 어쨌든 제 눈에는 일요일 날 중국이 로봇 마라톤 대회를 한다. 예, 그거 보입니다. 다 하신 거예요? 네, 대표님 로봇줄 안 보세요? 로봇주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외에는 호마에 있는 로봇은 없습니까?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 휴림 로봇도 괜찮네요. 휴림. 네, 휴림 로봇도 괜찮다. 이 차트상으로는 좀 괜찮네요. 근데 이게 저기 휴머노이드가 저기 레인보우가 얘는 휴머노이드가 아니지 않아요? 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조금 그렇긴 해요. 근데 얘 최대 주주가 지금도 중국계인가요? 한번 좀 볼게요. 옛날에 이 휴머노이드 제가 알기로는 최대 중국계 쪽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 대회 관련해서 그 로봇 테마가 형성이 돼야 움직이지. 네. 포커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저 내용을 가지고 투자할 거면 이거 왜 중국스럽지?
최대 주주는 휴림 홀딩스네요. 휴림 홀딩스요. 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제 방산주하고 다시 좀 올라옵니다. 뭐 원전 섹터, 조선주 상당히 양호합니다. 오늘 장 그래도 지금 이제 50분 정도가 지났고 거의 뭐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는 않고 아침 전략대로 선물 많이 7천 계약, 뭐 외국인 2천 계약, 2천억 팔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조선하고 방산하고 또 아침에 이제 유리기판도 조금 들어오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보면 확실히 틀려요. 이거 보면 코스피 쪽은 별로 안 좋은데 예, 코스닥은 괜찮아요. 개별주들이 아니 지수도 괜찮아요. 워낙 지금 그 펩트론이 날라가가지고 16% 올랐어요. 네, 그래서 뭐 굳이 뭐 코스닥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뭐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태성이란 종목도 있는데 이것도 좀 많이 올라오네. 어차피 코스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삼성전자라든가 네.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 기아 얘네들이 조정이 나오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코스피는 크게 움직이지 못할 것 같고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해서 좀 강세 흐름 나타나고 개별 종목들 흐름 양호합니다. 그래서 뭐 굳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엔솔은 보니까 KB 쪽에서 엄청 매도가 많네요. KB 쪽에서. KB가 인버스 ETF 갖고 있죠. 예전에 그래요? 좀 잘 모르겠는데. K 반도체 인버스 ETF 출시한 정권사 쪽인데 도움이 안 되네요. 홍 대표님. 네. 삼성전자 지난주 좀 올라 지금 어때 보이십니까? 삼성전자요? 예. 뭐 장이 뭐 종목 물어보는 게 좀 그러긴 한데. 예. 자리가 부정적인 건 아닌데 속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속도.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두 가지가 있고 지난주에 제가 2차 전지 저는 편입했습니다라고 언급을 한번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네.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초에는 저는 사실 지수물 편입했거든요. ETF. 지수. 예. 뭐 레버리지 이런 거 말씀하시죠? 그렇죠.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레버리지로 대응하는 게 왜냐하면 지수가 눌렸다 올라올 때는 그게 주도주가 과연 누가 될지 물론 예측도 가능한 부분들도 있긴 한데 뭐 일단 지수물 편입했고 삼성전자는 지난번에 저도 다 팔고 나서는 아직까지 편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리가 너무 나쁘다기보다는 속도가 과연 붙을 건지에 대한 약간 생각이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장은 좀 어찌 보십니까? 시장이요? 예.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좀 이따도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지만 미국보다 좀 덜 빠지고 있잖아요. 사실상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들이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면은 저는 트레이딩 관점은 유효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사실 이번 주 좀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점진적으로 조금 트레이딩하기에는 좀 좋은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혹시 우리 홍 대표님이 중점적으로 보는 섹터나 종목은 좀 저는 뷰티 좋게 봅니다. 뷰티? 예. 그래서 필러 보톡스 관련주들로 수익 많이 냈거든요. 예. 뭐 대장은 당연히 휴젤, 그다음 뭐 APR도 있을 거고 최근에 뭐 메디톡스 오는데 뭐 펄업이 지금 보시면은 파마 리서치? 파마 리서치나 아니면은 지금 뭐 바이오플러스 이런 것도 오늘 흐름 좋잖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보는 거는 조선 뷰티 괜찮게 좀 보고 있고요. 인물이 좋으니까 확실히 뷰티 쪽 보시는 분들이 잘하시는구나. 하 대표님도 역시. 아유, 나는 뭐 영어도 안 되고 서울 말도 못 하고. 유리기판까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채팅방에 많이 올라오거든요. 혹시 유리기판 쪽은 안 보면 요새 피로틱스 이런 거 많이 빠졌다가 이제 조금 추세 매매 스타일이신가? 이게 제가 사실 저는 단타 되게 좋아해요. 네. 근데 이제 저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이제 보게 되면 그런 게 있는데 반도체를 보면은 유리기판 봐야죠. 원래 반도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반도체 안에 들어 있는 게 유리기판이니까 사실 반도체를 좋게 보면 유리기판을 봐야 되는 게 맞는데 유리기판만 놓고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근데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YC캠도 많이 빠졌고. 지금은 사실 지수 반등을 보면은 반도체는 필수적으로는 봐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좀 비중 문제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아 비중 예. 문제.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더 좋게 보냐 이거보다도 지수를
올라간다고 보면 당연히 지수물 상품이나 반도체는 갖고 있으셔야 되는데 그게 너무 많으면 또 문제고 또 너무 없으면 문제고 약간 농도 조절 그게 제일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갑자기 또 뜬금 항상 우리 홍 대표님이 10시부터 하시는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같이 이야기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신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오늘 개별주들 흐름은 꽤 괜찮아요. 바이오, 뭐 로봇 아까 제가 잠깐 봤던 그 유리기판도 좀 반등을 하는 것 같아서 봤습니다. 인물은 신 대표님이 최고죠. 예, 그러면 인물 전 신 대표님이 클로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세요. 주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